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폭염이 한창인 여름날, 열심히 키운 고추밭이 하룻밤 사이에 절반이 쓰러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을 너무 적게 줘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간에 줬기 때문에 작물이 죽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실용적인 텃밭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폭염 속에서 작물을 살리는 물주기 5가지 핵심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양, 온도, 도구, 응급처치,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한 가지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 옆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고추 농사를 지어 오신 분인데 지난 7월 무더운 날 오전 10시 반쯤 호스를 들고 밭에 나가셨습니다. 물을 흠뻑 주셨지요. 본인도 뿌듯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고추밭 절반이 그냥 축 늘어져 버린 겁니다.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닐로 덮인 두둑이 이미 찜질방처럼 달아올라 있는 상태에서 물을 부었으니 뜨거운 김이 뿌리 주변에 확 올라오면서 잔뿌리가 익어버린 것입니다. 한낮에 호스 한 번이 펄펄 끓는 솥에 찬물 한 바가지를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여름 폭염이 해마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폭염 일수는 평년보다 17일 이상 많았고 서울은 열대야가 46일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런 날씨에서 물주기 방법 하나가 한 해 농사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시간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오늘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신다면 이것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물주기에서 시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폭염 기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주의보,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입니다. 오늘 우리 동네가 어느 단계인지 아침마다 날씨 앱으로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물주기 방식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매일 똑같이 주다가는 한쪽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새벽 4시 반부터 아침 7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가 왜 황금 시간인지 단순히 시원해서가 아닙니다. 식물 생리학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밤새 식어있던 흙에 물이 스며들면 뿌리가 충격을 받지 않고 천천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잎의 기공이 해와 함께 막 열리는 시간대라 물과 양분을 가장 활발하게 빨아들입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충분히 물을 머금은 식물은 한낮 뙤약볕 아래서도 잎의 기공을 통해 수분을 내보내면서 스스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마치 순행식 에어컨처럼 말이지요. 새벽에 물을 제대로 줘야 낮 동안 작물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해 뜨고 나서 2시간, 그러니까 대략 7시까지는 아직 괜찮습니다. 하지만 9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호스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비닐로 덮인 두둑 안 온도는 이미 40도에서 50도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식물 뿌리가 양분을 가장 잘 흡수하는 지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를 훨씬 넘어선 상태에서 물을 주면 뿌리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뜨거운 김에 잔뿌리 끝이 익어버립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침에 물을 주면 뿌리가 끓는다고 들었다고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비닐 덮인 두둑에 9시, 10시가 넘어서 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른 새벽, 땅이 아직 식어 있을 때 뿌리 둘레에 천천히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물주기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잎이 6시간 이상 젖어 있으면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잎이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 응급 상황이라면 저녁에 주셔도 됩니다. 그때도 반드시 흙에만, 뿌리 둘레에만 살살 부어주세요. 잎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이지 평상시 방법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무조건 새벽으로 옮기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녁에 시원하다고 호스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한 번의 습관이 일주일 농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해가 있을 때 잎이 한번 바짝 말라야 작물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시간 원칙, 이제 확실히 기억하셨죠? 새벽 4시 반부터 아침 7시, 그리고 늦어도 9시 안에는 반드시 끝내십시오. 이 한 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폭염이라도 고추와 오이는 물 주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한쪽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작물별로 물 주는 양과 빈도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텃밭에 있는 작물을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십니다. 하지만 고추와 오이는 같은 날씨라도 필요한 물의 양과 주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테니 내 텃밭에 어떤 작물이 있는지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그룹은 가지과 작물입니다. 고추, 토마토, 가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 뜨자마자 2시간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빈도는 기온이 30도 수준이면 3, 4일에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35도가 넘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이틀에 한 번, 38도가 며칠씩 이어지는 극한 더위라면 그때는 매일 한 번씩 주셔야 합니다. 양은 한 포기당 소주잔으로 8잔, 리터로 따지면 한 포기에 한 점, 5리터에서 2리터 사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땅속 20에서 30cm까지 스며들어야 진짜로 준 것이라는 점입니다. 표면 5cm만 적시면 뿌리는 한 모금도 못 먹습니다. 방법은 호스 끝을 줄기 아래 흙바닥에 대고 천천히 뿌리 둘레를 따라 흠뻑 부어주세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추는 기온이 30도만 넘어도 낙화율이 50%를 넘어섭니다. 꽃이 펴도 열매가 달리지 않는 것이지요. 물주기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 피해를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35도가 넘으면 토양의 칼슘이 충분해도 뿌리가 흡수를 못합니다. 고추나 토마토 아래쪽이 썩거나 과실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이 칼슘 결핍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물주기 후 이른 아침에 칼슘제를 0.1에서 0.2% 농도로 잎과 과실에 뿌려주세요. 단, 다른 약재와 절대 섞지 마십시오. 폭염 중에 혼용하면 오히려 잎이 타버립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밭과 작물입니다. 오이, 호박, 수박, 참외가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은 빈도가 더 까다롭습니다. 30도 수준이면 이틀에 한 번, 35도가 넘으면 반드시 매일 한 번씩 주셔야 합니다. 잎이 크고 수분을 많이 내뿜기 때문입니다. 양은 한 포기에 소주잔 10잔에서 15잔, 2리터에서 3리터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잎에 물을 묻히지 마십시오. 반드시 호스 끝을 뿌리 둘레 흙바닥에만 대고 주셔야 합니다. 잎 표면이 6시간 이상 젖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이가 목말라 보인다며 분수 호스로 위에서 시원하게 흠뻑 뿌려주셨는데 이틀 만에 잎에 노란 반점이 퍼지면서 역병이 번진 겁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작물을 망친 경우입니다. 밭과는 반드시 뿌리 둘레, 이 원칙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그룹은 잎채소입니다. 상추, 치커리, 들깨, 깻잎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 작물들은 뿌리가 얕아서 흙이 조금만 말라도 바로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빈도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주셔야 합니다. 양은 잎 표면도 흠뻑, 뿌리 둘레도 흠뻑입니다. 잎 채소만큼은 잎에 물이 닿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잎에 물을 살짝 뿌려주면 더 빨리 살아납니다. 시드는 신호는 잎이 살짝 늘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상태에서 새벽에 한번 제대로 주면 다음날 아침 빳빳하게 살아납니다. 다만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종이처럼 바스락거리기 시작하면 그 잎은 이미 끝난 겁니다. 가위로 잘라내고 새로 올라오는 잎에 집중하십시오.
작물별 물주기,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가직과 박과 잎채소,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의 양과 시간을 맞췄다 해도 물 온도를 놓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 물 온도와 도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물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바로 작물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한여름 차약볕 아래 호스 안에 갇혀있던 물은 50도까지 달아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손등에 한번 대보셨습니까? 뜨겁다고 느껴지면 그 물은 작물에 줘서는 안 됩니다. 뿌리가 뜨거운 물에 닿으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흡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나오는 물 한 바가지는 반드시 옆에 버리고 미지근하다고 느껴질 때부터 작물에 주십시오. 이 한 가지 습관이 작물을 살립니다. 반대로 너무 찬 물도 문제입니다. 15도 아래의 차가운 물은 뿌리에 냉각 충격을 줍니다. 뿌리가 한번 놀라면 며칠간 흡수 기능이 멈춥니다. 폭염 속에서 그 며칠이 작물에게는 치명적인 시간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물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날 저녁에 양동이나 바가지에 물을 미리 받아두십시오. 하룻밤을 지나면 물 온도가 실내 온도와 비슷하게 맞춰지고 수돗물 속 염소 성분도 상당 부분 날아갑니다. 뿌리 건강에 훨씬 좋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해가 뜰 무렵이면 딱 적당한 온도로 데워져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돈도 시간도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도구입니다. 도구를 잘못 고르면 애써 준 물이 절반은 낭비됩니다. 제가 텃밭 조건에 따라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텃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수도가 없고 비닐도 안 덮은 노지 텃밭입니다. 이때는 호미 하나와 바가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물줄 사이로 호미를 쭉 그어 깊이 손가락 2마디, 약 10cm 정도의 고랑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고랑 안으로 바가지 물을 흠뻑 부어주면 물이 뿌리 쪽으로 모여 들어갑니다. 두둑 위에서 콸콸 뿌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수도는 없는데 비닐은 덮여 있는 텃밭입니다. 이때는 페트병 저수조가 정답입니다. 1.5리터 페트병 뚜껑을 꼭 닫은 채로 어깨 부분에 굵은 못 굵기 구멍을 3개 뚫어 주십시오. 뚜껑 쪽이 아래로 가도록 거꾸로 두둑 옆에 묶고 물을 채워두면 이틀에서 사흘에 걸쳐 천천히 흙 속으로 스며듭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만드는 자동 점적 관수 장치입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수도는 들어와 있는데 비닐은 없는 텃밭입니다. 시중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분무 커넥터를 호스 끝에 끼워 주십시오. 자연비처럼 위에서 골고루 내려오기 때문에 가직과와 잎채소에는 이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단, 오이나 호박 같은 박과 자리에서는 반드시 손으로 호스를 잡고 뿌리 둘레에만 대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경우입니다. 수도도 있고 비닐도 덮여 있는 텃밭입니다. 이때는 비닐 밑에 점적 호스를 한 줄 깔아두고 새벽 4시 반에서 6시 사이로 타이머를 설정해 두십시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9시가 넘어서는 절대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비닐이 달아오른 뒤에 물이 흐르면 비닐 속이 그대로 찜질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팁이 있습니다. 뿌리 둘레에 마른 짚이나 풀을 5에서 7cm 두께로 덮어주시면 수분 증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닐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어 땅심도 살려줍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효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가지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잎이 축 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물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는지, 이 2가지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5번째 원칙입니다. 이미 잎이 축 늘어진 상황, 즉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가장 먼저 호스를 드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작물을 더 빨리 죽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늘어진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처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잎이 늘어진 지 6시간 이내입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신호를 잘 보시면 잎이 살짝 처지고 잎 가장자리가 안으로 살짝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라면 거의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광막을 바로 덮어주십시오. 햇볕부터 먼저 끊어야 합니다. 차광막을 이중으로 덮을 때는 두 겹 사이에 30cm 정도 간격을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부 온도를 3도 정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바가지로 뿌리 둘레에만 흠뻑 부어주십시오. 절대로 뜨겁게 달아오른 잎에 직접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뜨거운 잎에 찬물이 닿으면 그 자리가 그대로 화상을 입습니다. 셋째, 한 번에 다 붓지 마시고 10분 간격으로 두세 번 나눠서 부어주십시오. 바짝 마른 흙은 한 번에 물을 부으면 옆으로 흘러버립니다. 조금씩 나눠 부어야 뿌리까지 제대로 스며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6시간에서 하루 사이입니다. 잎이 완전히 축 처지고 색이 옅어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그날은 차광막만 덮어두고 손대지 마십시오. 마른 짚이나 풀을 흙 위에 덮어서 지온을 낮춰주세요. 뜨겁게 달아오른 솥에 뚜껑을 덮어 식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 반, 미리 받아둔 미지근한 물로 분할 관수를 3번 해주십시오. 소주잔으로 2잔씩 10분 간격으로 3번 나눠 부어주는 겁니다. 이때 잎 표면에도 미지근한 물을 아주 살짝 분무해 주셔도 됩니다. 단,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찬물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뿌리에 이중 충격을 줍니다. 물주기 후에는 칼슘제를 아주 묽게 풀어서 함께 주시면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루에서 나흘 사이입니다. 잎을 한두 장씩 떨구기 시작하고 줄기색이 어둡게 변하고 있다면 뿌리가 상당히 손상된 신호입니다. 이때는 한 주 동안 차광막을 반쯤만 걷어 덮어두시고 매 새벽마다 미지근한 물로 분할 관수를 이어가십시오. 칼슘제와 함께 요소 비료를 물 20리터에 60g 비율로 묽게 풀어서 잎에 뿌려주시면 생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계 신호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잎이 누렇게 갈변하고 줄기 안쪽이 갈색으로 변했다면 그 포기는 회생이 어렵습니다. 미련 없이 뽑아내고 다음 파종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 어르신 한 분이 작년 7월에 고추밭 60포기가 전부 늘어지는 상황을 맞으셨습니다. 절반은 포기하려 하셨는데 차광막 한 장 덮고 매 새벽마다 바가지로 나눠 부어주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열흘 만에 60포기 중 36포기를 살리셨습니다. 차광막 한 장이 농사 절반을 살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바로 작물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입니다. 진짜 텃밭 고수는 정해진 날짜에 물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물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한낮에 잎이 처졌다고 바로 물을 주지 마십시오. 한낮에 잎이 살짝 오므라드는 것은 작물이 수분 증발을 줄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반응입니다. 이때 물이 부족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흙 속 5cm 깊이까지 찔러 보십시오. 흙이 아직 서늘하고 촉촉하다면 물 부족이 아닙니다. 그냥 차광막만 덮어두시면 됩니다. 한낮에 무턱대고 물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물을 준 다음에 실제로 뿌리까지 닿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나무젓가락이나 가는 막대기를 20에서 25cm 깊이까지 꽂아 보십시오. 끝이 여전히 건조하다면 표면만 적신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고랑을 따라 조금씩 더 부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잎꼭지 색과 탄력으로 작물 상태를 읽는 방법입니다. 잎꼭지가 팽팽하고 진한 초록색이면 작물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꼭지가 힘없이 처지지만 아직 초록색이라면 내일 새벽에 물을 주시면 됩니다. 꼭지가 탁한 색으로 변하고 있다면 이미 손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차광막을 덮고 칼슘제와 함께 응급 관수를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 신호입니다. 흙 색깔로 물주기 타이밍을 읽는 방법입니다. 흙 표면은 말라 있어도 그 아래가 아직 어두운 색이라면 아직 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표면부터 아래까지 전체가 밝고 옅은 색으로 변했을 때가 바로 물을 줄 시간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 경험을 가진 농부들이 아무 도구 없이 밭을 읽는 방법입니다. 기계도 앱도 필요 없습니다. 손 하나, 눈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웃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이 그날 호스를 드신 시간은 오전 10시 반이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새벽 5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추밭 절반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물의 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폭염에서는 정말로 시간 한 줄이 작물을 살리고 죽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원칙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벽 4시 반부터 아침 7시가 황금 시간입니다. 늦어도 9시 안에는 반드시 끝내십시오. 9시가 넘으면 호스를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양입니다. 고추나 토마토 한 포기에 한 점, 5리터에서 2리터, 오이나 호박은 2리터에서 3리터, 잎채소는 매일 흠뻑입니다. 땅속 20에서 30cm까지 스며들어야 진짜로 준 것입니다. 세 번째, 온도입니다. 미리 받아둔 미지근한 물 20도에서 25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호스에서 처음 나오는 뜨거운 물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네 번째, 도구입니다. 수도와 비닐 유무에 따라 4가지 방법 중 내 텃밭에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바가지와 고랑, 페트병 저수조, 분무 커넥터, 점적 호스, 어느 것이든 제대로 쓰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응급처치입니다. 잎이 늘어지면 호스보다 차광막이 먼저입니다. 6시간 안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드린 한 가지, 작물의 신호를 읽는 눈을 키우십시오. 흙색깔, 잎 꼭지의 탄력, 손가락으로 찌르는 흙의 온도, 이 3가지만 익히셔도 작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텃밭을 잘 가꾸는 사람은 물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한 때에 정확히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폭염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올여름 텃밭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께 꼭 한번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지금 우리 텃밭에 어떤 작물을 키우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폭염이 끝난 뒤 찾아오는 장마철, 입마름병과 역병을 한 번에 잡는 친환경 방제 5가지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